오늘이 12월 6일인데 전일에 미국의 구인 및 이직률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여기에 환호하는 시장, 주식시장이 올랐다는 뜻이죠.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대체 무슨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까? 여기 그림처럼 미국의 JOLT라고 구인 및 이직률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 채용 공고, 잡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표가 됩니다. 좀 이따 차트로 보여드릴 테지만 뉴스처럼 873만 개로 급감을 했다. 고용이 냉각돼서 지금 취업이 어려운 상태가 생기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 현재 상황이에요. 이렇게 채용 공고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없다는 소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요가 줄어들었든 회사의 이익이 감소하든 이게 어떤 원인으로든 이제 사람을 안 뽑거나 또는 덜 뽑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미국 기업들 전반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건데, 뉴스에서 보면 이게 주식시장이 환호할 일이다, 환호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 이게 환호할 일인지 아닌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미국의 구인 및 이직률 보고서의 내용 중에 채용 공고 그리고 고용을 이렇게 따로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2005년부터 2023년 12월 현재까지 발표한 자료인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채용 공고와 고용이 변화하는구나,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죠. 근데 2023년 현재는 어떠냐? 2022년부터 보라색 선의 채용 공고와 이 녹색 선의 고용이 동시에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기간도 아니고 장기간으로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채용 공고와 고용이 이렇게 장기간 줄어들었던 이 과거에도 똑같은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고 주식시장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먼저 차트를 확대를 해봤는데, 고용과 채용 공고가 동시에 감소한 시기는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2003년까지예요. 이 구간에는 경기가 장기간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을 보면 되는데, 2000년 IT 버블 터지고 나서 2001년 9.11 테러도 터지고 2003년까지 장기간 S&P 500 지수가 1500포인트에서 거의 800포인트로 반토막 가깝게 뚝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위험했던 게 뭐냐면, 충분히 떨어졌겠다 하고 나서 이런 눌림목 구간마다 들어갔던 이런 투자자들이 많은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면서 이때 나왔던 말들이 지하실 밑에 지하철이 있다. 사면 물리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투자할 것도 없고 뭐 물타기를 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기고, 이때 진짜 제가 기억하기로 뭐 한강다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2003년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채용 공고와 고용이 동시에 감소했던 시기는 2007년 이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거의 뭐 2년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때 주식시장을 보면 2007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S&P 500 지수가 거의 1600에서 700까지 거의 반토막 이하로 폭락했던 금융위기의 시기,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때 대형주들이 자고 일어나면 이때는 하한가가 15%였는데 하한가를 막 기록하고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때리고 이러던 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정말 2009년에도 뭐 증권사 직원이 자살을 했네, 뭐 누가 죽었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채용 공고와 고용이 감소했던 이런 시기들, 정말 하나같이 뭔가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에 빠졌던 시기들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도 미국 채용 공고와 고용이 동시에 급감을 했는데, 이때는 뭐 팬데믹으로 갑작스럽게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건 뭐 정상적인 경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죠. 그리고 돈 풀기로 인해서 금방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예측을 하긴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최근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 2023년 12월까지 이게 장기간 미국 채용 공고와 고용이 계속 슬슬슬슬 흘러내리고 있어요. 2000년 IT 버블 붕괴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이랑 좀 비슷비슷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과거 대부분의 구간들 그 이전까지도 한번 다 살펴봐도 동일합니다. 미국의 채용 공고와 고용이 동시에 이렇게 장기간 하락했던 경우는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에 빠졌던 시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내리는 이런 폭락이 발생했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채용 공고와 고용이 감소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악재인데 왜 주식시장이 환호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네, 지금 뉴스에 그대로 나오듯이 미국의 경제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미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 금리를 조금 더 빨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오르다가 중단되고 내릴 때, 이럴 때는 과거에 어떤 일이 펼쳐졌나요? 1991년에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 그리고 2000년 IT버블 붕괴 이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 침체 때도 다 동일하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중단되고 인하될 때, 역사적으로 모든 구간에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터졌고, 지난 80년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터졌던 확률, 주식시장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던 확률이 87%나 되죠. 지금 구간도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다가 인상이 중단되고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어떤 일이 터질지는 앞으로 좀 예측하기 힘들죠.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인 큰 흐름에서 보는 그 관점과 아주 단기적으로 며칠, 몇 주, 한 달, 두 달, 요 정도, 요렇게 보는 거랑은 이 사건이 틀리죠. 그림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빵 터져서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기 직전, 즉 최고점의 주식시장이 있었던 때가 2007년 11월쯤이었는데, 그때 뉴스 기사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뉴스 기사가 나죠. 고용지표가 약화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 이게 2023년 12월 현재 뉴스인데 똑같죠.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뉴스라든가 증권방송, 경제 유튜브에 나오는 95%의 뉴스들은 단기 트레이딩용 정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을 때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과 이 중장기적인 움직임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채용 공고와 고용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뉴스,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상되다가 멈추고 인하된다는 이런 똑같은 이런 소식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에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역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맨날 주식시장을 쳐다보면서 적당한 수익을 먹으면 기준에 맞게 익절도 잘하고 예상과 다르게 흘려간다 그러면 손절도 잘하고 자신만의 트레이딩 원칙도 있고, 자, 이런 단기 트레이더다. 그럼 이런 뉴스 보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응하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출근도 해야 되고 장중에 주식 볼 시간도 거의 없어요. 직장인이나 생업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투자를 하고 나서 수익이 날 때까지 몇 개월이든 또는 몇 년이든 기다리는 그런 투자 방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뉴스의 95%는 단기 트레이딩용 뉴스니까 이 자신의 바로 중장기 투자 스타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뉴스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며칠 전 모니터링을 해드린 미국 20개 업종 400개 이상의 제조업체 임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ISM 제조업지수, 이 12월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부분 기업들이 고객들이 주문을 줄이고 있다. 경기 둔화가 체감이 된다. 그리고 재고를 줄여서 경기 침체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동일한 응답 결과를 내놨어요. 채용 공고도 줄이고 고용도 줄이고 있다는 건 기업들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중장기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장기 사이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물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들이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쭉 성장할 때 그때 주식을 투자하고 존버를 합니다. 그러다가 선행 지표들에서 뭔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시장에 빠져나와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다시 또 경기 선행 지표가 뚝 떨어지고 다시 또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성장할 때만 투자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중장기 사이클 투자자들이죠.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선행 지표, 동행 지표들에서 지금 뭔가 상승을 못하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는 그냥 중장기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현금이나 채권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양수 겸장이라고 중장기 투자도 잘하고 단기 트레이딩도 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유튜브 보면 이게 검증된 단기 트레이딩 고수분들 많이 나오시죠. 저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을 또 매일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그것보다 오히려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투자 스타일이 단기에 맞지 않으니까 저에게 맞는 중장기 이런 사이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자신에 맞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뉴스를 잘 선별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 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들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